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언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다루는 책, 부자를 다루는 책 굉장히 많죠. 최근 몇 년간은 아마도 그런 종류의 책들이 서점과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의 대부분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또 다른 각별함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부를 향해서 일종의 수도승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부를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한 부보다 부를 향해 여러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온 그 여정 그 자체가 삶의 축복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부로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죠. 관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그 여정에서 경험하고 정리한 15가지의 미덕이 있는데, 우리가 꼭 부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삶의 각자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 진정한 동기, 이 부분도 상당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부를 일궜는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행운아라고 칭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그만 내려놓고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즐기게, 이 삶에는 부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네. 그런데 이 저자의 부에 대한 동기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다른 거죠.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에 대한 동기가 주변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지, 그리고 부유한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부의 동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면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부가 없다면 그로 인해서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외적인 강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픈 그런 동기, 바로 그것이 이 저자의 부에 대한 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사소하게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근데 돈이 없을 경우에 그 사소하고 가벼운 문제가 끔찍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내가 우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부의 진정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에 대한 동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또 이 책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부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성장이 찾아왔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거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삶에 대한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저자는 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성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영적인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야. 일종의 구도자가 신을 찾아가는 여정, 예술가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그와 같이 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이 따라오고 진정한 삶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어떠한 성장을 얻게 되었나, 15가지로 그 미덕, 품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미덕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덕이 떠오르잖아요. 13가지 미덕. 근데 내용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넓어요. 예를 들어서 절제, 청결,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데, 이 책에 나오는 15가지 미덕은 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기에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자, 15가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단순함이에요. 시간과 일상이라는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규칙이나 규율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루틴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는 뭐 먹지? 이거 하고 나서 뭐 하지?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생활 속에 이제 루틴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단순함의 미덕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은 단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단순함. 두 번째는 이제 무심함인데, 저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심함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소박한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또 저축이 가능한 것이죠. 여하간에 부자가 되는 것, 가장 근본은 저축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금을 만들었을 경우에 투자가 가능한 것이니까 무심함. 세 번째가 자기 수련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에는 저항감이 따르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저항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수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온전한 시간인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용한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초과 근무도 하면서 초과 수입도 얻을 수 있었고, 또 남은 시간에는 부를 얻기 위한 또 추가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을 아주 충만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시간. 다섯 번째가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의 이 복잡다단한 연약한 내면을 다스리는 힘,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자신의 일이나 시간들을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노력하고 근면하고 이런 것만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질적으로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투자의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있고 이런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있고, 비교해서 보다 나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성. 일곱 번째가 끈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공, 성취를 향한 여정에는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단순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역경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지루함을 참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 그런 끈기, 유지해 나가는 것.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끈기가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저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좋은 일에는 항상 시간이 걸린다. 인내, 기다림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홉 번째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라밸, 일과 생활. 사실 일과 생활을 모두 갖는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이 더 중요하다면 생활이 어느 정도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활이 더 중요하다면 일이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돈과 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시간이라는 게 휴식이나 유흥을 위한 그런 시간적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 욕망의 시간을 희생해서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열 번째는 극기입니다. 아까 자기 수련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쉽게 지속이 되면 좋지만 어떨 때는 너무 충만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슬럼프라든가 회의감,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그 자기 회의감을 매일매일의 믿음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나는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입하면서 극기하는 법,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11번째는 용기인데,
뭐 저축이라는 게 우리가 채집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또 투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렵죠. 왜냐?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엄청난 불확실한 시기에도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용기를 갖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전념인데 내 성향과 맞는 일을 선택해서 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일에 전념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서도 초과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게 고정된 부분에서 최대한 남겨서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전념해서 초과 수익을 내서 그것도 같이 저축을 함으로 인해서 부의 토대가 되는 자금을 더 일찍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정확한 판단인데 투자를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관, 예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혼용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판단,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미덕을 갖게 되었다. 14번째는 기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부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비버라는 책에서도 살펴봤지만 성공하려면 주어라, 이러한 교훈도 있고 또 이 저자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갖게 되잖아요. 직원들의 성공을 돕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성공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 그러한 형식들의 기여, 공익을 위한 또 기여, 이런 것들이 내 부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더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알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15번째가 만족입니다. 매일매일을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만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 그거 이상 가는 희열이 과연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최고의 희열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로 부를 향한 여정에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추구를 하는 것이고 또 뭐 추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 자유를 위해서. 근데 추구한다고 해서 사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연적인 요소들, 운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불운하게 부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궁극적으로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얻어야 될 궁극의 본질적인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 부를 향한 여정이 영적인 여정이 되었다는 것, 이런 관점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